관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뭐뭐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나 언어를 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서 더를 쓰는 경우하고, 세 번째는 관사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제로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관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어나 언. 두 번째는 더나 D가 되겠죠? 발음을 D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라고 해석하는. 세 번째는 관사를 써야 되는 경우에 안 쓰는 경우니까, 이 기호 압니까? 뭐 파이 기호? 아, 모릅니까?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원래 써야 될 자리에 관사를 안 쓴다 그래서 연관사라고 하고 제로 아티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어나 언이란 뜻은 원래 뜻이 뭐니까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한 뭐뭐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정해진 것, 정해지지 않은 것, 안 정해진 사람이겠죠? 안 정해졌단 말을 영어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n Seoul? 서울에서 유명한 식당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를 가리킬 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말 그대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나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in a sense를 통째로 외워서 어떠한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the answer is right.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Nina study 3 hours a day, 7 days a week라고 해서 이때 a day나 이때 a week는 한 주일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a day 하루에, a week 일주일에, a month 한 달에, year 1년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A라는 뜻이 될 것 같고, 앞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몇 번, 몇 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할 때 뭐뭐 A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문제인데, 타이거는 무슨 동물입니까? 타이거는 호랑이란 동물인데,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냐면,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야? 무서운 동물이죠. fierce란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뜻이고, 위에다가 fire라고 적었네. fire. 불처럼 무섭단 말이 fierce입니다. 특정 종류의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의 일반적인 진술을 할 때 일반적인 말에다가 뭐라고 적어? 전체라고 적었어요. 즉 호랑이 전체 동물을 통틀어서 생각을 하면 호랑이는 무조건 무서운 동물. 타이거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흔히 말해서 종족 전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밑에 적어볼게요. 차라리 종족 전체, 지네릭 나운이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명사, 두 번째는 연관사 플러스 복수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플러스 명사. 전체를 가리킬 때는 한 마리를 특정해서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한 마리를 특정해서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그런데 금방 아까 배우기를 밑에 나온 정관사 더는 그라고 해석을 해서 정해졌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3번은 그럼 안 맞잖아요. 왜? 더 타이거 하면은 특정한 우치 동물원의 호랑이 한 마리라고 한 명을 특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는 좀 예외적으로 첫 번째 동물, 두 번째 발명품, 세 번째 악기로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사가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로 쓰려면 우리 책에서는 문어체라고 하는데 딱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라기보다 설명이 부족하고, 외국 책 보니까 이 세 가지 명사에 한해서는 더 플러스를 명사를 써도 전체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보고, 동물은 지금 나와 있죠, 위에 타이거라고.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를 써도 전체를 가능하고요. 나의 발명품은 어떤 거를 예를 들어 볼 거냐면 텔레폰, 앞에 더를 붙여도 전체 전화기라는 뜻이 되고요. 바이올린, 앞에다가 더를 붙이면 특정 바이올린이 아니고 전체 바이올린을 나타냅니다. 부정관사 어나 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관사 더. 정관사 더는 그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잘 봐. once 1번 문장 봤어요. 옛날에 there was a rabbit, 한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the rabbit, 그 토끼는 did everything very quickly, 굉장히 모든 것을 빨리빨리 했다라는 뜻입니다. 보입니까? 명사가 처음에 나오면 어를 씁니다. 한 토끼가 있었는데 명사가 똑같은 게 두 번째 나오면 더를 씁니다. 아까 그 토끼란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 뭐라고 하면 돼요? 한 번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오면 더를 씁니다. 2번 Will you turn down the TV? TV 소리 좀 줄여줘. I can't focus my study. 영어 숙제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라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TV라는 것은 어차피 정해진 TV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틀어져 있는 그 TV.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더를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We saw the sun rising above the sea. 우리가 태양이 above the sea,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유일한 것,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태양이 되겠죠. 만약에 태양 앞에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태양 중에 하나가 있다는 뜻이므로 태양이 만약에 다른 행성처럼 3개, 4개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를 써야 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뭐를 쓰면 더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쓰면 좋겠죠? 그럼 자동으로 옆에 밑줄 이렇게 써서 더스의 밑줄을 치면 바다도 역시 정해져 있는 바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Alfred and I lived in the same town when we were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알프레드와 나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 자, 옆에 same 밑줄, only 밑줄, 최상급 밑에 best라고 적어서 최상급 밑줄, 서수 밑에 first라고 적어서 서수 밑줄 치면 이런 단어 앞에 뭐를 씁니까? 더를 씁니다. 왜? same은 똑같은 것 정해졌고, only도 유일한 것 정해졌고, 최상급 베스트 최고도 하나로 정해졌고, 서수는 뭐예요? 순서수를 서술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습관적으로 무조건 더를 붙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처음 나온 명사라도 뒤에 이렇게 뭐가 붙으면 네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이라는 말로 수식이 되고 있으면 그때는 처음 나오는 명사라도 네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영화니까 정해진 것이므로 더를 붙입니다. 정해진 명사 앞에 붙는 더 정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제로 아티클이라고 부르고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무관사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스쿨 어떤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 하스피탈하고. 처치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보는 곳. 하스피틀은 어떤 곳입니까? 아파서 가는 곳. 맞지? 이런 단어들이 원래 목적으로 쓰여서 go to school 등교하다. 학생이 공부하러. go to church 예배 보러 가다.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아파서 입원하다. 원래 목적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she usually go to school on foot 하면 걸어서 학교에 등교한다. 학생으로서 라는 뜻이에요. 근데 2번 문장 보면 CF Karen goes to the school to pick up children every day 하면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밤 10시에 기다리고 있을 때는 카렌이라는 사람은 학생이겠어요? 부모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이때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로 가는 것이니까 더가 없습니다. 하나 더 써봅시다. 밑에다가 go to bed, go to sleep. 그 다음 3번 We go to London by plane and then Scotland by car. 어디에 비행기 타러 가고? 런던. 스코틀랜드는 영국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좀 춥고 술로 유명한. 거기는 뭘로 간다? 자동차로 갑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때 바이 플레인 비행기 타고 갈 때, 바이 카 자동차 타고 갈 때 뭐를 쓰지 않는다?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다음 4번 My brother enjoys playing basketball. 플레이 바스켓볼 농구하다, 야구하다 등등도 스포츠나 운동 경기 앞에도 역시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I like to study history at school. 나는 좋아합니다. 히스토리를 at school, 학교에서. 히스토리는 뭐예요? 역사, 학문이죠. 학과목 앞에 연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Kate dinner at Mexican restaurant today. 케이트가 저녁 식사를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라고 할 때 디너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사가 되고 옆에다가 식사 이름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여기가 좀 특이하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원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옆에 A를 적어놨으니까 학교 가다, 교회 가다, 입원하다, 잠자러 가다 일 때는 연관사를 씁니다. 더를 쓰면 다른 목적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by car, by plane 이런 식으로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 바스켓볼처럼 운동 경기 앞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나 잉글리시 같은 과목명 앞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브레이퍼스트나 디너 같은 단어 앞에 뭐를 쓰지 않는다? 더나 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CF로 내려가서 앞에 수식어가 붙거나 특정 식사를 말할 때는 관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브레이퍼스트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으면 수식어가 붙으면 앞에 어를 붙인다고 하네요. 라이트 브레이퍼스트 무슨 말입니까? 가벼운 식사를 말하고 만약에 헤비를 쓰면 되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외국 애들은 아침 식사를 거의 안 먹다시피 하죠. 오트밀, 뭐 팬케이크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엄마 아빠가 싸준 샌드위치 하나 먹고 대신 저녁에는 고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고 저녁에 고기 스테이크 맨날 먹고 피자 먹고 좀 그런 식으로 좀 영양 성분을 저녁에 취하고 아침 점심은 거의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침을 많이 먹고 좀 그런 편이죠.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A번에 연관사가 지금 표시가 돼 있군요.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지
너희들이 못 봤다고 하니까. 또는 우리 책처럼 X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앞에 어가 있는 경우, 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관사인 경우. A번만 같이 해볼게요. It's too hot in here. 여기 너무 더워서 히터 좀 꺼주실래요? 히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TV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우리 교실에도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히터, 즉 더를 씁니다. 다음에 딕셔너리가 뭐예요? 사전이란 어떤 책인데 그 책은 gives the meaning of the words,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사전이란 것이 뭐냐면 한 사전이 어떤 책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ruined라는 말은 망가지다라는 뜻이고 빌딩은 빌딩이고요.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하면 반대편이란 뜻인데 길의 반대편에 있는 망가진 건물을 보세요. 이것도 처음에 나와 있지만 뒤에 뭐가 있으니까 수식어구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그 빌딩이라는 말로 정해져 있으므로 더를 씁니다. 다음 테니스에다가 뭐라고 적어? 운동 경기 맞죠? 연관사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옆에 보고 잘 하세요. B번에 누구냐? 서영아 1번 더 세컨 타임이죠. 그 다음에 2번 뭐 답을 뭐죠? 아무튼 연관사입니다. 3번 네 앞에 처음 나와 있어도 뒤에 월로 꾸며주기 때문에 후로 꾸며주기 때문에 더가 되고요. 세 번째 네 좋은 직원이 되고 싶지만 안 정해진 사람이니까 어를 씁니다. 5번 네 연관사가 되고 자, 두 번째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일요일마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원래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만 이때는 베이크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는 부분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립니다. 1번 맞습니까? 네, 3 times a week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에 2번 맞습니까? 네, KTX는 교통수단이므로 연관사를 씁니다. 3번 맞습니까? 네, 처음 나왔지만 뒤에 who fell off the swings 그네에서 떨어진 네, 되게 아프겠다. 아무튼 아픈 아이가 한 명이고 정해졌으니까 더를 씁니다. 4번의 첫 번째 맞습니까? 4번의 첫 번째는 밑에 뭐라고 적냐면 경제학인데 이건 S로 끝나도 단수 취급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고 경제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맞습니까?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라는 뜻인데 경제학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연관사가 되겠죠. 뭐랑 비슷하겠냐면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좋은 직원이 되고 싶어요. 좋은 경제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니까 둘 다 똑같이 어를 쓰는 게 좋겠죠. 이때는 이코노미스트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어가 아니고 언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항상 이거 할 때 주어동사를 먼저 쓰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주어동사 목적어를 먼저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영어는 조동사 목적어니까 나는 머물렀다 호텔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파리에 있는 호텔이니까 파리는 호텔이긴 해도 정해진 호텔은 아니죠. 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이라고 두 번째 나왔으니까 더를 써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한 호텔 그 호텔 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수능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she 원한다. 공부하기로 법학을 학교에서 법학은 과목 이름이므로 연관사입니다. 3번 내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여기까지죠.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나한테 먹으라고 약을 하루에 3번. 자, 하루에 3번이죠? 3번. 하루에 하루란 말이 어니까 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간사는 뭐랄까 우리나라 말에 없는 표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좀 책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리뷰 테스트를 풀 수 있겠네요. 우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끝.